아니 오늘 제가 두 분 여기 모신다고 해서 이 두 분의 이력이나 두 분의 인스타그램들을 쭉 이제 봤단 말이에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계정들을 팔로잉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한 게 저의 인스타 팔로우의 한 절반은 되게 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팔로잉을 어디 기사에 나오신 분들을 팔로잉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임라인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간 사람들 맨날 보면 막 스트레스 받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을 많이 팔로잉을 하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대표님의 이름이 너무 정겨워요. 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보틀 팩토리도 만들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다운 사람이 되었는지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기가 특별히 떠오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보틀 팩토리를 해야지라고 한 계기일지 아니면 좀 이제 뭐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일지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그러니까 보틀 팩토리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거는 좀 구체적인 뭔가가 있었거든요. 일회용 이 컵 문제를 진짜 좀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저는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되게 들으면서 저도 너무 공감을 하면서 근데 말씀을 해주실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하는 일로 삼는 거에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거에는 없었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은 그냥 집 분위기가 조금 그랬다라고. 네, 그냥 뭔가 뭐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그냥 하여튼 뭐 낭비하는 거 싫어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뭐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제가 그냥 자랄 때 그냥 집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 엄마가 그냥 통을 들고 옛날에 뭐 다니시기도 했고 그리고 뭐 웬만하면은 이제 안 버려서 아빠랑 맨날 싸우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가 저도 모르게 좀 쓸데없이 낭비되는 걸 좀 싫어하다 보니까 제가 첫 회사가 이제 LG전자 디자인 센터에 한 7년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물품 같은 거를 이제 낭비되는 거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때도 보면은 뭐 회사에서 이제 물품 신청한 다음에 가위, 뭐 칼 이런 거 받으면 일주일마다 또 신청하고 그거를 진짜 내 돈 안 나가니까 버리고 뭐 이면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게 내 물건이어서 아깝고 이런 것보다 그냥 하여튼 너무 아깝고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회사에 이면지 프린터를 따로 놓으면 안 되냐라던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뭐 아무도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과 연결지어서 이거를 조금 더 그냥 내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는 거는 그런 문제의식이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본투비까지는 아니지만 집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마을을 바꿔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겪기 때문에 마을 분위기를 바꾸면 사람들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아마 기대로 이렇게 또 판을 키워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주희 기후 캐스터님에게 질문이 또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슷한 질문인데요.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쨌든 이제 기후 캐스터로서 이제 계기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시게 된 계기를 좀 살짝 더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까 전에 강연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유난 떠는 이유 근본적인 세 가지. 첫 번째는 내 가치는 일회용이 아니니까 나는 가급적이면 일회용을 쓰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기후 환경에 외면했던 시간들, 기상캐스터로서 그것들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반성. 그래서 나는 그 원죄를 좀 갚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적인 데이터만 보면 너무 비관적인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내 아이가 자라날 세상 속 내가 그래도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꿈틀거리게 되면서 할 수 있는 한 가급적이면 제로웨이스트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둥바둥. 또 제로웨이스트 같은 거 하다 보면 본인은 되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또 가족의 지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그 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지지나 응원이나 그런 것들이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분위기를 만들었는지도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당위성이 아니라 내가 그냥 텀블러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남편은 그 병원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매일 쓸 수밖에 또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매일 일회용잔을 들고 오지만 저랑 어디 나갈 때는 제가 남편 거, 제 거, 아이 거 해서 꼭 세 잔의 텀블러를 챙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게 왜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런 게 좀 지지해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는 같이 플로깅도 가지고 그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그 군산 새만금 수라 갯벌을 같이 가줬다는 거. 네. 그때 되게 감동이었어요. 수라는 네.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지구 닦는 사람들 그 사단법인 와이퍼스에서 수라 탐방하는 그런 모집 공고를 보고 제가 직접 신청을 해서 나 여기 갔다 올게 애 좀 봐라 이랬는데 애 보기 싫어서 같이 간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남자들은 또 그래요. 네, 그랬는데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애를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시고 둘이 갔다 왔어요. 정말요? 네. 같이 간 게 아니라? 네, 친정엄마는 아이를 봐주시고 아이고, 네, 아이고. 저랑 이제 남편만 홀가분하게 갔다 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 절절하게 공감합니다. 마을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남연희에 그런 판을 펼쳤는데 많은 분들이 반응할까 싶었는데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셨다고 했는데 연남연희만의 특별한 뭔가 기운이 있을까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 했었으면 좀 약간 쉽지 않았을 법한 반응들이었을 것 같은데 가게들도 반응하시고 직접 참여자분도 또 이렇게 있으니까 또 시너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남연희를 오래 살아보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연남동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연희동인 거고 네. 그 연희동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냥 정말 사실은 이렇게 지역이 넓다기보다는 저희 카페가 있는 그 홍연길이라는 골목이고 사러가마트 그 위쪽.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연희동은 그 사러가마트 쪽이고요. 저희가 있는 데는 동만 연희동이고 사실은 연희동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요. 굉장히 시골 동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세련되고 그런 연희동 쪽은 아니고 종으로는 이제 남가자동 쪽에 가까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남동을 살았었고 근데 연남동이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굉장히 소위 힙해지는 이제 그 시점에 저는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너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는 별로 원하지가 않아서 서촌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이제 이 동네 연희동으로 오게 됐는데 여기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제가 지금 살면서 저는 제가 살았던 곳 중에 제일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동네 느낌이 나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이 골목을 처음에 이제 여기서 가게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었거든요. 상권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게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근데 그때 그냥 저는 그냥 오히려 백지 같은 데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이미 너무 상권이 다 있고 가게가 있는 데서는 뭘 해볼 수가 없는데 그냥 좀 거기는 아예 뭐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정말 오래된 30년 된 참기름집이 있고 문방구가 있고 그렇길래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좀 사는 사람들이 위주가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했는데 실제로는 상권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렇게 뭔가 만들어 갈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채우장 하는 셀러들이 거기에 가게를 내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그래도 좀 다른 게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연남동 연희동이 조금은 뭐 분위기가 뭐 굳이 뭐 그런 게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술을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변화를 되게 잘 받아들이세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환경이든 뭐 채식이든 이런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었어도 굉장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생태 감수성 기본적으로는 그런 걸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환경에 대한 거라던가 그런 걸 잘 받아들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다른 분들도 조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포틀랜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좀 즐겁게 지금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행위에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면 그 반응에 이제 힘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연남동, 그 연희동 쪽은 예술가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이나 이렇게 뭔가 이런 액션에 호응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 느낌만으로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방송인은 아니지만 약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는 게 어찌 보면은 힙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리스크할 수도 있다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주변에서 우리 뭐랄까 봤을 때 지인들이 많이 이제 방송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관심은 어떤지, 그분들도 지금 하시는 활동들에 뭔가 남편처럼 보탬이 되거나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좀 모색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지 아직은 좀 얼어붙은 동토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SBS 기상캐스터 후배들한테 플로깅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던 적은 있었는데 호의적이기는 한데 뭔가 결국에는 뭐 일정 때문에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았고 아직까지는 좀 와닿지 않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별로 알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기상캐스터 후배들 아니더라도 그냥 프리랜서 아나운서 뭐 동기들, 뭐 선배들, 뭐 후배들 만났을 때 이제 일회용차 쓸 때 가끔 네 생각이 나더라 정도지 그래서 나는 텀블러를 들고 다녀 라고 하는 사람은 손에 꼽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저랑 마음과 가치관이 맞고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해야 그게 더 시너지가 나오는 거지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해보자 하는 게 제 에너지만 빼는 일이라는 것을 좀 많이 느껴서 아무래도 그 진짜 반대 진영인 친구들이거든요. 왜냐면 쇼핑 호스트 친구들 되게 많은데 자꾸 소비를 조장하잖아요. 저는 줄이자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도 근데 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은 하는데 또 자기도 그게 자기 직업이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가끔 생각나면 줄이는 정도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되게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정말 깜깜한 골목길이 아니라 가로등 하나가 빛나는 순간 그 지역은 그래도 이제 빛이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그 씬에서 되게 가로등 불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고 누군가 한 명은 또 도전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이크 드신 김에 정주희 우리 기후캐스터님이 이제 SBS에서 이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시기 전에 제가 양력을 봤더니 BTS랑 옛날에요. 네, BTS랑 되게 크게 썸이 계셨더라고요. 네. 엄청난 스펙이 가장 눈에 띄는 게 BTS랑 바뀌어서 그거를 잘 지켜왔으면 지금 슈퍼스타 대열에 그때 되게 어떤 일이 있었죠 BTS랑? 그때 약간 서브 질문. 방탄소년단이 첫 데뷔 쇼케이스를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날 사인 받은 포스터가 있었으면 지금 같이 사진 찍은 건 있어요. 사진이 중요해요. 사인은 안 받았죠. 사인 안 받았고. 근데 되게 잘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막 글로벌 스타가 될 줄은. 근데 2년이 있긴 있었어요. 그 후로도 2번 또 이제 방송국에서 따로 이렇게 봤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네, 왜냐면 본인들의 쇼케이스 첫 무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또 만나면 기억하냐 물어보려고요. 저기 저번처럼 누나 하던가요? BTS 친구들이? 그 친구들 그때 긴장 많이 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BTS가 그때 그랬다고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던 10대 청년이었던. 네, 맞아요. 10대 청년인데 저는 되게 마르고 화장이 되게 진하네. 화장이 되게 진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혹시 또 이제 이야기 중간중간에 우리 기후캐스터님의
커뮤니티, 본인과 결이 맞는 커뮤니티 쪽과 이제 뭔가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활동,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을 때 지나갔는데 그 지구당내 사람들 와이퍼스라는 단체에서 제가 2022년 2월에 저도 쓰레기를 줍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활동하는 걸 보니까 꼭 생분해 봉투를 쓰고 담배꽁초를 페트병에 담는 모습이 사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한 번도 주워본 적이 없는 저는 꼭 봉투를 생분해를 써야 되는 걸까? 꼭 담배꽁초를 페트병에 담아야 되는 걸까? 그 두 가지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닭장님에게 쓰레기 줍고 싶은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 와이퍼스 어플도 있던데 내가 시간이 맞으면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맞더라.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게 된 것을 시작으로 그때 인연이 되어서 그러면은 주인님이 그 개설하고 싶은 동네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말씀 주시면 자기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때 이제 시작이 돼서 2022년 2월부터 와이퍼스와 뭐 시간이 맞으면 계속 플로깅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정기 모임 같은 거 있으면 나가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올해 5월 1일자로 와이퍼스도 명예이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셀럽 혹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런 환경 커뮤니티랑 협업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번에 임세미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디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죠? 시제퍼드. 시제퍼드에도 이제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내서 활동을 하고 싶다에 대한 의향을 밝히고 시제퍼드에서 진짠가? 라고 이제 퀘스천을 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되게 멋지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비슷하게 메일을 보는데 그분들도 왜 이분이 진짜 할까? 뭐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진심으로 이렇게 가니까 되게 상임이사까지.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계속 보여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 보틀 팩토리에는 네. 분명히 그 지역에도 셀럽이나 뭔가 연예인은 아니고 그런 네. 분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뭔가 콜라보도 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간의 사례 중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은 이런 분이랑 하고 싶다 뭐 이런 또 바람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그런 메시지가 오지는 않았고요. 네. 메시지가 올 때까지. 아니요. 그 셀럽분들과 뭐 저희 뭐 해본 그런 거는 없고요. 없는데 특별히 뭐 바람을 가져보거나 저희 그냥 정말 동네에서 너무 일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진 않고요. 그냥 동네에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 바로 앞에 아파트에 장기하 씨가 사시거든요. 가끔 카페에 오시는데 그런 관심을 카페에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오셨었고 그냥 바로 진짜 그 동네에 사세요. 근데 주로 거의 맥주집을 주로 가시고 카페는 잘 안 가시고 진짜 맥주 마시는 데는 정말 많이 가시는데 그냥 팩토리를 맥주집으로 바꿔내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맥주 파는데 딱 일주일만 일주일 프로젝트로 장기한 올 때까지 우리 맥주 그분이 막 이렇게 어쨌든 채식도 좀 관심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제일 가까이 사시는 분이어서 환경에도 관심이 더 있으시면 좋겠다.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도 하시나? 네, 저는 어차피 제가 하려고 체우장을 만든 거여서 그 체우장 자체가 사실 제가 서촌 살 때는 정말 제로웨이스트를 그 시장에 있어서 하다가 지금 사는 연희동으로, 그러니까 체우장을 왜 했냐면 이제 그거는 정말 저의 그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데 이 연희동으로 이사를 와서 저는 변한 게 없는데 쓰레기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동네에 갑자기 그런 마트까지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동네 가게들의 물건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냥 벌크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해서 이제 그
가게들을 다 셀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이 가게들의 판매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여서 사실 저희가 이제 조금씩 더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제가 뿌듯했던 어떤 순간이 좀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로웨이스트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보고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면 이제 동네가 바뀌어야겠구나. 내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가능하려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도 늘고 그런 사람도 늘고 그렇게 된 걸 이제 제가 어느 순간 딱 이제 변화의 그 말을 좀 들었던 때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 떡집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떡 같은 경우는 정말 제로웨이스트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떡이랑 반찬 가게는 이미 다 포장을 해놓으니까 용기를 가져가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여서 그냥 좀 오픈하자마자 가거나 떡을 막 담을 때 그럴 때 이제 일찍 가면 좀 살 수 있거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냥 어차피 이제 출근하는 길에 갔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제가 이제 통 들고 와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약간 이러시면서 제가 물어보기 전에 3명이나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통을 들고 와서 이렇게 살 수 없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약간 중얼거리시면서 이 동네 이상하네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약간 뿌듯했어요. 뿌듯해서 이 동네 이상하네. 네, 그래서 이 동네 이상하네. 근데 이상한 동네가 돼서 좋다. 그래서 약간 뿌듯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듯한 순간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그 CGV 팝콘 대첩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자면요. 2월 달에 이제 아이와 함께 핑크퐁 극장판을 보러 갔는데 팝콘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배낭 가방에 용기를 큰 거를 담아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 원래 popcorn을 안 먹어서 잘 몰랐는데 요새는 키오스크로 다 바뀌어가지고 키오스크에 주문하고 그 번호표 받자마자 쭈르르 가면서 저 700 몇 번인데요. 여기에 담아주세요. 이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미리 담겨져 있는 일회용기에 미리 담겨있는 팝콘을 저한테 부어주시고 다시 재사용해주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무슨 AI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길래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그럼 고객센터에다가 정식으로 문의할게요. 라고 이제 하고 사진을 찍어서 고객센터 저는 이제 이미 영화 제가 볼 영화도 아니었지만 핑크퐁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팝콘이 너무 괘씸하네 이것들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어떻게 이거를 글을 써서 이들을 움직이게 만들까를 계속 생각이 2시간 내내.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딱 켜고 고객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다다다다다 써가지고 이제 보냈죠. 보내고 나서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왔을까요? 답변이?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데 그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다회용기 사용 가능한데 직원의 미숙한 방침으로 그렇게 다회용기에 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전 직원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제가 그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이제 SNS에 올렸었어요. 근데 그 여파가 작용을 해서 그러한 답변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번에는 또 공룡 티라노 또 극장판을 보러 또 갔죠. 그래서 또 큰 용기를 가지고 팝콘 담아주세요 했더니 네 이번엔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 직원 그 매뉴얼 교육 한다고 하더니 이거 진짜 했네. 이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정말 뜻밖의 재밌는 질문 감사드리고요. 어떤 답변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너무 재밌는 답변을 또 해주셨어요. 저도 스타벅스를 종종 가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손님이 바닥에 물을 많이 흘리셨더라고요. 근데 스타벅스 바리스타가 뭘로 닦았냐면 그때 냅킨을 그냥 바닥에 투하를 엄청 안 하고 그걸로 닦으셨어요.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일단은 FFC 정신으로 사진을 찍고 제가 이제 바로 말한 게 아니라 스타벅스 어플리케이션 고객의 소리에 이제 올린 거죠. 여기 무슨 매장이고 물을 쏟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맞아. 밀대가 있는데. 맞아. 그때 이제 바로 답변이 이제 죄송합니다. 비슷하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제보가
기업들은 그런 것들에 또 민감할 수 있으니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면 그런데 그게 있어요. 막 감정적으로 쓰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그간 제가 CGV에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를 먼저 시작을 해서 CGV를 애정하는 한 시민으로서 이번 사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함께 나아갈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감정을 일단 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 어떤 그 콘텐츠 다음 거 질문 주셨는데 저는 아이디어 생각나면 제 거 메모장에 까먹기 전에 막 적어놓거든요. 이거 알려야겠다, 저거 알려야겠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하다 보니 로딩이 좀 느리긴 하는데 어쨌든 다음 콘텐츠 기획한 건 본질은 핵심은 가공육을 줄이자인데 예전처럼 식당에서 종이컵에 물 따라 마시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이제는 질문을 제가 던지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는 게 힘일까요? 모르는 게 약일까요? 제가 아질산 나트륨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잘 썩지 않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고기의 선홍빛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발암물질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마무리는 결국에는 아는 게 힘일까? 모르는 게 약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의 방향을 좀 바꾸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에 약간 꽂힌 이유가 있으신가요? 꽂힌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저도 비건을 지향하다 보니까 맨 처음엔 제로 웨이스트를 시작을 해서 이제 비건 관련 책들을 보다 보니까 와 괜히 알았어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너무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가공육을 줄이는 게 지구의 건강뿐 아니라 내 건강에도 좋으니까 스님들이 왜 장수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머리가 짧아서 그런가? 네, 육식을 하지 않고 가공육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 결국엔 채식 식단을 하면서 건강을 이제 당연히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명상을 하시고 하니까 내면의 평화가 그 깨달음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요즘 스님들이 명상과 함께 또 디제잉을 즐기고 계세요. 유진 스님. 네. 아까 이제 한 가지는 아까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보틀클럽의 고민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제휴 가게도 더 늘리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동네에 가게 있으시면 앱에서 이제 가게 추천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다회용기 리필하고 그 탄소 중립 포인트 1,000원, 2,000원 받고 싶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가게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도 늘리고 이 보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카페 보틀 라운지 하고 있는 걸 아까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진짜 일회용품을 한 25,000개를 줄였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일회용 컵 빨대는 하나도 안 쓰니까 도서관 카페에서 이렇게 정말 한 개도 안 쓰는 사례는 처음인데 이런 사례를 더 늘리면 좋겠다.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바꿀 수 있게 어떤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전환 솔루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컨설팅처럼 가게들을 저희가 직접 이제 카페를 차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미 너무너무 많은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 카페들이 덜 쓰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것들. 근데 가게들은 사실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돈을 내야 될까? 그러면 지자체나 이제 그런 데가 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Moved on, turning the page. New spot, she's burning the sage. If he knocks, she'll turn him away. Said he's never begged, well he's learning today. That's it. Been living with less.